1963년 2월 28일 민주공화당을 정식으로 창당하여 박정희가 총재가 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가 민정당의 윤보선을 15만 표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1962년 역사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으나 극심한 외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직후 미국은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주둔 원조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 백악관을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고 호텔에서 짐을 싸면서 서러움에 북받쳐 한없이 눈물을 쏟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한국에 돈을 빌려줄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당시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서독으로 달려가 차관 제공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독일은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줄 것을 약속받고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뽑혀온 강부들은 독일의 탄광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힘들어도 눈물을 참아가며 지하의 좁은 경 속에서 일하였습니다. 지하 1000m와 3000m 사이 막장에서 1m씩 파고 들어갈 때마다 4, 5마르크를 받았습니다. 딱한 사정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맡은 일은 알코올 묻힌 거즈로 딱딱하게 굳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과 근무를 자청하며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고국에 송금하였습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은 연간 5천만 달러로 한때 한국 GNP의 2%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독일 정부 차관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공차관이 중단된 1982년까지 총 5억 9천만 마르크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1960년대 보릿 고개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흘린 눈물이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떠난 지 약 1년 만인 1964년 12월 10일 오전 서독 루르 지방 함부른 탄광회사 본관 앞에서 신사복 차리며 500여 명의 광부들과 색동저고리 차리며 50여 명의 간호사들이 좌우로 줄지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독일을 방문 중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공순 여사가 대형 태극기가 걸린 단상에 올랐었고 그 순간 함부른 탄광 강부들로 구성된 브라스 밴드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실내에 차츰 커지던 합창소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는 가사가 잘 안 들리고 목멘 소리만 간신히 들릴 뿐이었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는 울음 바다가 가사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10분 남짓 지난 후 함부른 탄광회사 호르스트 영업부장이 나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곳을 찾아준 이 역사적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인 광부들의 근면과 성실을 칭찬하는 내용의 환영사를 읽었고 식장의 분위기는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풀더니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리타양에서 이렇게 상봉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조국을 떠나 이억만리 남의 나라 땅 밑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독 정부의 초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난 지금 몹시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후손만은 결코 이렇게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말 반드시 하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대통령의 신분도 잊은 채 광부들과 간호사들과 함께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떠나는 승용차 안에서까지 내가 죄인이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옆자리에 앉았던 리브케 서독 대통령은 울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며 손수건을 건네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부들 대부분은 지하 1000m 채턴 작업 중 부러진 드릴이 튀어오르는 바람에 얼굴, 팔, 다리 등이 상처투성이였다고 합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우리 국민들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만들겠다.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독일에서 광부 65명, 간호사 44명, 기능공 8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작업 중에 사망한 광부가 27명, 자살한 광부가 4명, 자살한 간호사가 19명이었습니다. 당시 통역관으로 박 대통령을 수행했던 전 국회의원 백영훈 씨는 그날의 일이 자신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 박 대통령이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흘린 눈물이 조국 근대화의 시발점이었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첫날 본에서 켈른으로 이동하는 20km 구간의 아우토반을 지나면서 감명받은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첫 고속도로인 서울 부산 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룬 급속한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확고한 자주성의 바탕 위에서 함께 울고 함께 땀 흘려 일한 결과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 팔고 전국에 지잡기 운동을 벌여 짙을로 일명 코리안 밍크를 만들어 팔고 돈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 1965년 수출 12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나라는 배고픔과 가난, 거듭된 시련을 한데 뭉친 힘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해 왔고 이후 값지고 빛나는 전진을 이루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개최하는 등 세계는 지금 우리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전한 조국에서 풍요를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식량 사정이 어려웠던 보릿고개의 서러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불과 50년 전 대통령 내외 앞에서 한없이 흐느끼며 애국가를 불렀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서러움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입고 쓰고 먹고 누리는 일체의 혜택은 엄밀히 말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피와 눈물과 땀으로 뿌려두었던 수많은 희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